동의보감에 따르면 구취 치료에 좋은 10가지 약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 입니다.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하니의 찐 한의사 이진호입니다. 요즘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마스크죠.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나의 입냄새를 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도 입냄새가 하는 분들, 혹은 이미 입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숨쉬기도 괴롭다 하는 분들, 오늘은 입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입냄새와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인의 입냄새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내 입냄새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입냄새 자가 테스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등을 혀로 핥고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입냄새 사실 침냄새에서 비롯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을 핥고 냄새를 맡으면 본인의 침냄새, 즉 입냄새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혀를 긁어보는 겁니다. 면봉이나 이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혀에 낀 이 백태를 면봉이나 혀 클리너로 그렇게 살살 긁어내신 후에 백태의 냄새를 맡으면 되는데요. 입냄새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태로서 입냄새를 자가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입냄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냄새의 원인 중에 50%에서 90%는 구강 내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다른 곳의 질병이나 전신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은 코 질환, 아니면 충치나 백태, 입안 건조증 같은 이런 구강 질환도 있고요. 음식물이나 아니면 염증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이 편도에 생기는 결석 또는 당뇨, 신부전, 간경화, 백혈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소화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구강 내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구강 내의 문제를 해결하면 대부분의 입냄새도 함께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강 내에서도 이 특별한 문제를 찾기 힘들다면 위장에 열이 많은 편인지도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입냄새가 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 먹은 음식 때문인데요.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 이 소화된 대사 물질이 피 속으로 흡수되고 폐를 통해서 숨 쉴 때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때 단백질이나 지방질은 소화가 된 후에도 그 대사 물질이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입냄새가 다소 좀 더 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이 담배를 피거나 구강 내의 장치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의외의 이유로는 이 공복 시에 입냄새가 심해진다는 거죠. 음식을 먹게 되면 치매 분비와 순환이 촉진돼서 입냄새가 그만큼 그때는 줄어들게 되니까 끼니 자주 걸으시거나 금식하는 이런 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음식 규칙적으로 드시면 입냄새가 심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번외로 이 아침 입냄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 생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밤에 잠을 자면서 자연스럽게 이 침 분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에 입 안에서 이 혐기성 세균이라든지 각종 세균들이 많이 자라고 그런 입 안에 자란 세균들은 악취가 나는 가스를 뿜어냅니다. 게다가 고여있던 침의 이 산도도 증가하면서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잇몸의 단백질도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황화합물이 발생해가지고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질병이 있거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입냄새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구취, 입냄새는 위열, 즉 위장 내에 축적된 열기가 상부로 올라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이 마르고 역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때로는 화끈화끈한 열감이 느껴지거나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또 혀를 살펴보면 두텁고 노랗거나 흰색의 설태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만성화되면 입냄새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장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평소에 신물이 자꾸 넘어가고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근데 나는 좀 불편하다.
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방에서 심장과 비장이 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과 비장이 허하게 되면 위장의 기능 역시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와 장의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이럴수록 더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좋지 않은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에 위의 순기능인 소화, 살균, 분해 작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동의보감은 위에 열에서 구취가 생긴다는 뜻의 구취자 위열야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높은 열이 경락으로 연결된 구강으로서 배출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위열은 어떤 구내염 같은 구강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화기관이 좋지가 않고 이로 인해서 입냄새가 생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소화기관을 잘 관리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취 치료에 좋은 10가지 약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과 맛이 좋은 2가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과 새신입니다. 매실은 매화꽃의 열매인데요. 약재로 쓴다면 익지 않은 열매인 오메가 좋습니다. 이러한 매실을 장아찌라든지 매실주 아니면 매실청으로 만든 매실차 같은 걸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실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청을 이용해서 만든 매실차입니다. 먹어볼까요? 맛있다. 입냄새가 사라지는 느낌이 막 납니다. 다음은 이 새신이라는 약재입니다. 족두리 풀의 뿌리로서 매우 가늘고 매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은단이나 박하사탕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데요. 메틸 오이케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항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입에 가만히 물고 있어도 좋은데요. 다만 매실과 마찬가지로 독성도 다소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는 항산화와 해독 작용에 좋은 미나리가 있는데요. 맛과 향 모두 좋으니까 입냄새로 고민이신 분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미나리로 요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한의학에서의 치료법도 좀 소개를 드리면요. 한약으로서 이 사위열탕이라는 처방을 합니다. 위의 열로 인해서 입술과 입안이 마르거나 변이 딱딱해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위열로 인한 잇몸 붓기라든지 잇몸 염증, 입냄새 치료에 좋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마스크, 여기에 입냄새까지 더해지면 정말 힘들죠. 오늘 알려드린 이 관리법 그리고 치료법을 통해서 깨끗하고 상쾌한 구강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찐한의사가 여러분께 힐링 처방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